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잘하기 경쟁을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비대위 체제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동기 평론가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오늘 못 해먹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며칠 됐다고. 5일 됐습니다. 5일 만에 던지셨고요. 이분 끝까지 하는 건 마라톤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네. 그래요? 예. 저는 안철수 정치하고 저하고 쭉 관계가 있어서 잘 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국민 편에 서 있어요. 처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네. 이번 비틀어져도 말은 발로 했다고. 윤석열 계엄을 내란을 찬성하고 혁신하지 않고 되겠어요? 그런데 갔다가 혁신위원장 시켜놓고 다 허수아비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나가겠다. 나는 메스를 들 게 아니라 칼을 직접 들겠다 하고 한 것은 안철수 정치에서 이번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처음으로 내고 있다. 저는 아니 그렇게 저는 봐요. 근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탈당을 해야지 왜 출마를 하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그 정당이 대부분 친윤이잖아요 지금. 근데 본인이 의사로서 그 피와 고름을 적출하겠다 그랬는데 네. 혁신위원장 난 이럴 때만 해도 제가 좀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인사안 갖고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분은 적출하겠다고 하지만 정치 인생을 보면 주로 적출 당하신 분이에요. 여태까지 민주당에서나 지금 여기 혁신위에서나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적출하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난 좀 헷갈려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기 인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견이 있었다면은 어떻게든 이것을 끝장을 봐야지. 그렇지. 이거를 왜 내던지는 방향으로 해결합니까? 이러면은 5일간의 5일 천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고 들어간 거냐? 이 부분이 또 이거 질문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래 혁신위원장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 대표는 포기하는가 보다. 이게 대세였습니다. 대체적인 관점. 몇 시간씩 앉아 있어가지고 얻어낸 거잖아요. 그거 혁신위원장 엉덩이로 따냈다 그랬는데. 그래서 야, 그때 다 쓴 건가? 시간을 근데 앉아서? 저기 사람들이 이왕 당을 혁신하려면 자문기구에 불과한 혁신위로 갈 것이 아니라 당 대표에 출마해라. 이게 대다수 안철수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의 여론은 여기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혁신위라는 게 이번에 무슨 힘을 갖고 정권을 위임받은 혁신위도 아니고 자기가 혁신위원 다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개털이요 이거. 네. 저기 그 자문기구란 말이요. 네. 그러면은 당대표 나갈 때 왜 이런 고추장스러운 감투를 쓰냐 이거죠. 필요 처음부터 없다? 이 당을 변화하고 보수를 재건하려면은 네. 당대표로 나갔어야 되는 거죠. 뒤늦게 당대표로. 그건 뭐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을 선의로 좀 해석을 하자면 선의로 해석하면. 지금 3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힘의 어떤 대표 주자들은 물론이고 중진 의원들도 다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도 있다. 선의로 해석을 하면 저는 그것도 안철수 의원이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대목.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결국은 이제 그 비대위원을 그 혁신위원을 정하는 문제에서도 그 당 지도부와 나랑 사이가 잘 안 됐다. 나는 분명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쇄신을 요구했고 그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보면 쌍권을 정리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걸 지도부가 이제 안 받아주니까 나는 못하고 결국은 내가 당 대표가 돼서 다 정리해 버리겠다 이런 선포를 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당 대표가 되면 괜찮죠. 안 되면 안철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나는 아니 안 돼요. 아니 의원님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할 때부터 안철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 보면 항상 전략적으로 최채지. 전략적이 아니라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대로 네. 그러한 혁신이 없는 네. 황골탈퇴가 없는 국민의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역사와 국민이 용서하지 않아요. 네. 자유당, 공화당 그런 네. 말로를 가는데 말은 맞다 이거죠. 말은.
그리고 안철수 정치에 처음으로 옳은 말 했다. 말은 저는 그렇지. 맞다. 예. 내가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아니 근데 안 되면 말짱왕이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경향신문의 정동 칼럼이라고. 맞아요. 예. 네, 여기에 김태일 전 장남대. 장남대 총장 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그 칼럼 내용이 뭐냐면 리어왕 안철수의 네. 기환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쯤부터 혁신위원회 일을 제대로 할 할 거라고 줄 알고 보고 쓴 예. 칼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안철수는 모든 걸 다 재산이나 권력을 다 줘버리고 떠나는 호련한 어떤 수도승 같은 리어왕의 마지막 장면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또 리어왕 안철수가 새 출발을 했다. 이 칼럼이 오늘 게재가 됐는데 조간에 이 조간 나오자마자 사퇴를 한 거죠. 걔 같은 경우가 어디 이게 아니 근데 그리고 경향신문 지면의 권위가 이게 뭡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싶었나 보네 읽어보고.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런 칼럼이 월요일에 실렸으면은 금요일이나 주말에 마감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국민의힘의 좀 이 상황 안철수가 갑자기 혁신위원장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두고 기자들이 또 이제 당에 책임 있는 분들한테 또 마이크 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백브리프하는 워딩 중에 이게 너무 웃겼는데 그 한 분이 권위 있는 분이 고위 당직을 맡은 분이 기자들한테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하면 내 입장은 황당하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붙여 뭐라고 했냐면 공식 멘트는 당황스럽다고 해달라. 이게 이런 개그 콘서트 같은 상황이 나는 너무 여기서도 지금 황당하다, 당황스럽다 구분해 달라는 이 고위 당직자.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해야지 아니, 이거 이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황당이나 당황이나 황당, 당황. 둘 다 비슷하네요. 아니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은 25만 원 소비 쿠폰 두고서 부산 시민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참 이분들이 나는 지금 국민들 뭐 15만 원, 50만 원 받아서 뭐 하냐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방송 나와 함부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나 어느 나라 국회의원은 이제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겠거든요. 이게 어떻게 15만 원, 50만 원입니까? 그렇죠. 그 15만 원, 50만 원이 모여서 지역의 경기를 만들고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와 그렇죠. 우리 사장님들의 목숨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을 아무렇지는 않게 우리가 과거에 그 병사 월급 100만 원 올려줄 때도 맞아요. 그 제가 아주 4년 내내 노력해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올렸는데 그때도 국민의힘에서는 병사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랬는데 거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오면 한 학기 등록금이 마련되고 그 돈으로 학원비 등록해서 그 고생 안 하면서 사회 적응 빨리 하고 스펙 쌓아서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청년들의 생명줄인데 그 시간에 알바해야지 또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하숙비 생계비 벌어야지 이 청년들한테 생명줄입니다. 항상 국민들이 이렇게 무언가 굉장히 어떤 혐오 사상을 갖다가 이런 데 심은 게 난 이게 그거라고. 그러니까요. 부산 시민 네. 15만 원 받아서 뭐 하냐는 게 이게 뭔 말입니까?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 넘었다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박 의원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절대로.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그러면 의원 너나 받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로 그런 얘기 나오죠. 나오지만 네. 이런 부분들도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에 14,400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50대 남성이 압도적 1위로 올라섰습니다. 2위가 40대입니다. 우리 옛날에 자살공화국 얘기할 때 주로 노인 자살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60대 네. 이상. 근데 순위가 확 바뀌었어요. 그중에 40, 50대 남성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이 왜 죽음의 기록적인 시간이었느냐? 이분들의 우울증 상담 기록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가게 문 닫게 생겼습니다. 대출금이 돌아왔습니다. 이젠 희망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작년에 14,000명이 죽음을 선택했고 거기에다가 노인들은 또 의료대상으로 초과 사망자가 거의 4,000명. 2만 명이 작년에 돌아가신 거야. 안 돌아가셔도 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죽기 전에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살려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죽으면 제가 망하면 보기에는 그만이야. 오히려 거꾸로 지금 15만 원, 50만 원 얘기할 때가 아니라
저는 더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지급을 하고 줄 때 확 주고 막 주고 나중에 너무 줬다 또는 이 사람들한테 모럴 해저드가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금으로 거둠되는 거예요. 그 연말정산이란 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시스템 네.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정치는 걷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주는 것만 생각하려고 그러니 원래 정책의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다음에 주는 것도 이렇게 말이 많게 주면은 받는 국민들 진짜 좀 많이 꼽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말들이 많고 맞네. 일단 예. 줘서 살려놓고 맞아요. 나중에 잘 되면 세금으로 거둘 생각을 해야지. 부자 감세한 게 87조인데 이것도 원상 회복 안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30조 갖고 이 난리다? 이렇게 되면은 참 나는 뭔가 좀 모멸감이 느껴지는데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네.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아래로 클릭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15만 원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은 그분들 얼마나 가슴 상처되죠. 아프죠. 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추경 통과하고 제가 해남한도 진도 가니까 그 시장에 서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그래도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자가 좀 그런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박모 의원도 자기가 부자면 나부터 세금 더 내겠다 소리를 해야지. 부산 시민 다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게다가 구의원들은 또 해운대 그 회수부 그러니까. 이전하는 거에 대한 엉뚱해, 촉구안을 진짜. 네. 또 그 부결시켜 버렸어요. 아유, 국민의힘 대단합니다, 구의원들이. 진짜. 네. 그러니 그 시민들은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확히 또 한 달 뒤에 이제 의원님을 뵈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혜 하나 여쭈면은 이재명 정부 한 달 사실은 여러 정부를 경험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총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역대 정권들이 대개 출범하면은 칭찬이 많아요. 그러나 또 잘못도 많이 지적하는데 산뜻한 출범하는 건요. 아주 네. 산뜻하게 출범해요. 따뜻하게 아주 그냥. 이상 잘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다녀도 여론이 우리 괜찮고. 국민들이 좋고 음. 좀 무엇보다 또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소비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생활지원금 15만 원, 55만 원 받으면은 저축하지 말고 나가서 쓰세요. 그리고 관광도 저희 해남한도 진도가 이제 관광지인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흥이 나고 있다. 네. 산뜻한 출범에 네. 흥이 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